고금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조금이라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. 한도가 궁금하죠. 이자율이랑 저희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. 요즘 고금리 시대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받는 게 정말 좋은 복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다가, 물론 제가 아직 이 대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교사 신분으로서,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 이런 직장이 좋은 이유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출을 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는 겸 여러분들께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사실 제가 직접 아직 대출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정확한 이율이나 이자 어느 정도 내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대출은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, 공제회, 이제 교직원 공제회라고 하죠. 공제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데,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공무원 연금공단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공제회에 돈을 따로 넣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넣으신 분들은 그 부분 더 참고해 보시고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중은행에서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대출을 받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일단 대출을 받는 순서가 가장 먼저 중요한데요. 그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에서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야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공무원 연금공단은 아무래도 저희를 위해서 있는 또 기관이니만큼 조금 더 시중은행보다 우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시중은행에서 먼저 받을 게 있다면 받고,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럼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, 종류가 궁금하실 텐데요. 두 가지 대출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공단 퇴직금 담보 대출인데요. 자, 이거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시중에 어떤 금융기관, 우리가 왜 대학도 자매 결연이 있듯이 이런 협약을 맺은 그런 금융기관에 가서 그래도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. 한도는 퇴직급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요. 이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자율 같은 거 부분도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,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 추천서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들고 금융기관 시중은행에 가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제도입니다. 당연히 이 장점은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긴 했었어요. 작년 11월이었는데요. 그때 기준으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%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시중 금리가 거의 그와 비슷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, 우대를 받은 게 7%라고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단기 재직자와 장기 재직자 차이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에 알선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아까 말했던 최고 한도 5천만 원 이내 그 부분은 장기 재직자인 경우에 좀 한해서 되는 부분인 경우가 많고요. 저도 3년 정도 근무를 한 단기 재직자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
제가 좀 살펴보니까 재직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는 500만 원, 그리고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000만 원, 이런 식으로 좀 대출 한도가 다르다고 하니까요.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대출 방법은요. 공무원 연금공단의 연금 대출입니다. 이거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. 그 전 거는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융자 추천서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가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고요. 이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대출 신청하는 달이 존재한다고 하니까요. 그 달을 꼭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. 한도가 궁금하죠. 이자율이랑. 저희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. 그걸 봤더니 신용 점수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일반 대출은 2천만 원, 그리고 주택담보대출, 그러니까 집을 구입할 때 할 수 있는 대출은 7천만 원, 그 다음에 사회정책적 대출은 3천만 원이라고 해요. 근데 각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일반 대출은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 최고 2천만 원, 1천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도가 나눠지고,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주담대와 사회정책적 대출이었어요. 주담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살 때 구입하는 거잖아요.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표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. 일단 신용 점수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일반 단기재직 상관없이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, 또 주담대로는 최고 7천만 원까지, 그 다음에 사회정책적 대출은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당연히 살 때 가능한데, 이제 무주택 2년 이상,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, 조건이 달려있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가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회정책적 대출이 전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요. 왠지 혜택 같은 느낌이 들어서. 그 부분을 조금 보면요. 이 사회정책적 대출이 뭐냐? 미취학 자녀, 새 자녀 양육, 신혼부부, 자녀가 결혼, 노부모 부양, 육아휴직, 질병휴직, 이런 식으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사회정책적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있고, 저처럼 이제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이자율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이자를 줄여주는 건 아니겠지만, 그래도 사회정책적 대출이 다른 대출보다는 조금 이자율이 낮은 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자율은 분기별로 변동이 된다고 해요. 지금은 이 정도 대출 이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어떻게 상환이 되냐, 상환 방식, 그러니까 돈을 갚는 방식도 되게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네요.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44개월까지 정할 수 있고요. 특히 육아휴직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, 즉 1년까지 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제가 오늘 이렇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알선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우대해서 받는 방법 첫 번째와,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 대출, 이 두 가지 방식을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고금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어떤 조금이라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. 저도 조금 더 실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제에 또 필수적인 대출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공 스텝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.